안녕하세요. 금융당국이 충당금이 부족한 은행에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. 저렇게 특별 대손 준비금,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은행이 자기 내부에 돈을 더 쌓아둬야 된다라는 거죠. 다르게 표현하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대출을 줄이면요,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숨턱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.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 상황은 더 참혹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. 이제 점점 은행권들이 돈줄을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. 원래는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금 완충자본 적립 1% 적립 때부터 줄어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금융당국이 저렇게 빨리 움직인다라는 건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빚을 좀 더 내야겠다. 돈을 좀 빌려야 된다. 이런 생각을 최대한 없애야죠. 어떤 식으로든 삶을 좀 더 잘 만들어갈 공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.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. 앞으로 이제 빚내 가지고 뭘 할 생각 자체는 당분간은 몇 년간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꽤 충격적이고 꽤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어떡하지? 좀 더 빌리면 되지. 아직 이자 싸잖아.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면은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. 이제는 정말 돈이 목숨줄이다라는 걸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.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면요. 이제 점점 이제 은행에서 출금해 가는 것도 까다롭게 굴겠죠. 왜요? 은행 내부에 돈이 부족하니까요. 이제 고금리, 특별 예금 이런 것들도 많이 유치하겠죠. 그렇게 되면요. 6%짜리, 8%짜리 예금 이렇게 적금, 예적금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? 투자 안 하죠. 왜 합니까? 투자를 주식에. 그냥 적금, 예적금 넣으면 그냥 확정으로 6%, 8% 받는데요. 이제 점점 이제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.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행이 더 이제 깍듯하게 대할 것이고, 빚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행이 더 까칠하게 더 많은 행포를 저질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약자가 이제 고개 숙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. 한쪽에서는 은행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은행이 대출해주지 않으면 당장 삶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은행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죠.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,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많은 고민들이 들실 텐데요.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.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무서운 얘기죠. 참 암담하고 참 답답한 일들이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될 건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고민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좀 어떻게 이제 아끼며 살지 절약하며 살지를 고민해야죠. 그리고 행동해야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자도 더 오른다고 얘기하고 대출 안 해준다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. 유가가 150불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는 게 이제 점점 더 만만해지지 않는 거죠. 더 빡세지는 거죠. 충당금이 부족한 은행에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뉴스는 또 많이 안 나오죠.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서 쌓는 대손 비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. 향후에 예상되는 손실을 추산하는 모형을 기반으로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. 앞으로 은행들도 이제 많이 쪼이는 거죠.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의 총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참 낮대요. 그래서
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죠.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왜 얘기하겠습니까? 결국 앞으로 무수히 많은 부실 채권들이 터진다라고 보면 너무 과한 걸까요? 이래저래 조심하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별 준비금 요건 도입. 참, 이제 은행들이 이제 많이 빡빡해진다라고 봐야죠. 은행들이 빡빡해진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서민들의 숨통이 점점 더 쪼여든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죠. 사는 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진다. 더 어려워진다.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야죠. 이때까지는 뭐 주택담보대출 받고 뭐 이것저것 하고 좀 많이 여유있게 살아왔죠. 여유로웠습니다. 이제 앞으로 어떨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. 따져봐야 됩니다. 잘 살펴야죠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동안에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. 이제 그런 이제 대가를 이제 지불하는 시간들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봐야죠. 잘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. 잘 마음먹어야 됩니다.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, 많이 어렵다라는 거 명심해야죠.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마음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물론 저렇게 은행들이 충당금 적립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예전보다 덜 해주면 은행권의 이익도 대폭 줄어들겠죠. 대폭 줄어들면요. 뭐 은행권 관련해서 주가 떨어지고 뭐 배당 적게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? 이거 은행들 주식들 사는 것도 이제 고민해봐야겠네. 그러면서 이제 예적금 들거나 아니면 채권을 좀 더 사거나 뭐 주식시장도 좀 많이 또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. 뭐 주식시장만 내려가나? 아니죠. 부동산 시장도 많이 얼어붙을 겁니다. 저는 감히 생각하건데 2014년, 2015년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이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